맹수는 단련을 하지 않는다. 사자가 단련을 하던가? 타고난 신체 능력 자체가 맹수와 맞먹으며 야쿠자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싸움꾼 하나야마 카오루. 깃발이 꽂힌 오므라이스와 메이드 카페를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청소년이자 하나야마조 야쿠자 두목 하나야마 카오루.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한마 바퀴 이야기 하나야마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9세 19세 키 191cm 몸무게 166kg 본명 하나야마 카오루. 하나야마의 등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문신이 있습니다. 1600년대 초 지방의 대부호였던 하나야마 집안이 산적의 습격을 받아 일족이 절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룻밤 재워줬던 타지의 남성이 자신을 재워준 은혜를 갚기 위해 유일한 생존자인 하나야마 아키치를 범종에 숨긴 후 그걸 그대로 등에 메고 덤벼오는 산적들의 창칼을 몸으로 받고 그 자세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기를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야마 일족은 대대로 등에 문신을 새겨왔습니다. 당시 15세였던 하나야마 카오루 또한 등에 문신을 새겼는데 이 문신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란 다름 아닌 칼자국이었고, 이후 하나야마 카오루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적대 조직인 토미자와파의 사무실을 단신으로 쳐들어가 초토화해가면서 수많은 칼자국과 함께 진정한 협객의 등을 완성했습니다. 하나야마는 싸움에 임할 때 특유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가벼운 싸움일 경우 안경을 벗는 행동을 하고, 큰 싸움일 경우 입고 있던 옷을 찢어 훈도시만 입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리고 적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등으로 공격을 맞아주기도 합니다. 하나야마는 상당한 효자로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선물로 가지고 온 꽃다발을 악력으로 쥐어짜 응축시켜 즉석에서 향수처럼 맡게 해주는 등 여러모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마 바키와는 한때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는 형과 같은 인물로 연애나 생활에 대해 조언도 해줍니다. 바키에게 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붙여주겠다는 엄청난 메리트의 제안, 실언을 했다가 바키와 함께 있던 코즈에게 한 대 맞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바키의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바키의 어머니에게 싸움을 의뢰받았는데, 유리 차이코프스키가 자신보다 먼저 의뢰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리 차이코프스키의 타이틀 매치 직전에 찾아갑니다. 하나야마는 유리의 팔을 악격으로 터뜨리고 얼굴에 거건을 날리면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이후 바키는 하나야마에게 찾아가 싸우게 됩니다. 바키와의 싸움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으며 갑자기 난입한 유지로에게 사지가 박살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재기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최대 토너먼트 직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한 채 등장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건법가였던 이나기 분노신의 척추를 박살내고 다음 시합에 진출합니다. 다음 대전 상대인 오로치 카츠미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야마가 때리면 카츠미가 뻗으면서 카츠미가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는 걸 반복했지만 카츠미가 필살기인 음소권을 날렸고, 하나야마는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등으로 받아들였으나 우뚝 선 채로 기절하면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감동한 치하루가 다음 경기를 하나야마에게 바치겠다며 아이언 마이클과 맞붙으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다가 마이클의 코치가 기권함에 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치하루가 다음 경기를 온전히 치를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어 보결 선수로 알렉산더 가렌의 투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치하루가 가렌에게 덤벼들었다가 던지기 한 방에 천장에 처박히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나야마는 가렌에게 전력으로 펀치를 날렸지만 이를 버텨낸 가렌의 프론트 스플렉스 한 방에 실신하게 됩니다. 흉악사형수 편에서는 초반에 바퀴를 노리고 온 스펙을 상대할 때 구두를 벗고
양복을 발목 부분에서부터 들어 올리면서 찢은 뒤 훈도시만 입은 채 싸움에 임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스펙의 무호흡 연타를 정면에서 맞으면서 하나야마 특유의 전력 펀치 자세로 거건을 날렸습니다. 주먹 한 방에 정신을 놓은 스펙의 멱살을 잡고 하나야마는 계속하겠나? 라며 항복 의사를 묻고 항복하지 않는 스펙에게 다시 일격을 날린 뒤 계속하겠나? 라고 다시 묻자 스펙이 항복하는 척하면서 하나야마의 입 안에 여러 개의 총알을 집어넣고 폭발시킵니다. 폭발로 인해 하나야마의 양쪽 볼살이 날아갔지만 하나야마는 스펙을 가로등에 내던져 감전시키고 기절한 스펙을 경찰서로 질질 끌고 갑니다. 경찰이 하나야마를 차에 실어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그 사이에 회복한 스펙이 경찰서를 초토화하고 하나야마가 탄 차를 뒤에서 들더니 뒤집어버리고 차에서 나오려는 하나야마를 공격하면서 하나야마의 무릎에 총을 쏘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아버리는 치명타를 날린 뒤 총구를 입 안에 밀어넣고 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하나야마가 15살 때 유지로에게 죽기 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플래시백되면서 의식이 선명해지고 격발 순간 고개를 돌리면서 이전의 폭발로 뚫려있는 볼로 탄환이 통과하게 한 뒤 스펙을 덮쳐 마운트 포지션을 취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스펙이 섬광탄을 터뜨려 하나야마의 시야를 빼앗고 뒤에서 홀드해 하나야마의 목을 조르지만 하나야마가 악격으로 스펙의 팔과 허벅지를 찢어버리자 마지막으로 스펙은 자신의 중지를 하나야마의 귀에 쑤셔박는 공격을 가했으나 오히려 스펙의 목을 악격으로 뜯어내고 당당히 서서 승리의 포효를 하는 그 모습은 그것이 바로 하나야마 카오루 그 자체였습니다. 3부에서는 피클을 데려가려는 신시메이 앞에 나타나 피클과 짧은 힘 대결을 하게 되고 피클에게로부터 자신의 전부를 부딪혀도 좋은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하나야마의 목적은 단지 바키와 피클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었기에 바키에게 싸움을 넘겨줍니다. 4부 바키도에서는 다른 강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야마 역시 지루함에 하품을 연발하다가 도쿠가와에게 유지로와의 싸움을 주선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유지로와 거리에서 마주치고 담소를 나누며 길을 걷다가 유지로의 동의하에 선빵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세포가 겁먹었는지 쓸데없는 헛스윙만 날리다 유지로의 발권 한 방에 편의점까지 날아가 처박힙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했지만 웃는 표정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아 본인은 만족한 모양입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무사시의 국가 배기 사태의 대처를 위해 국가의 중진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솜씨의 좋음이 비할 데 없고 날부치에 대한 면역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야마가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하나야마를 찾아간 경시총감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마음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야마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경시총감이 동료의 죽음을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경시총감이 그러면 안 된다며 막습니다. 이후 하나야마는 도쿠가와에게 레츠카이오의 죽음을 전해 듣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부 이 새끼가 원흉인데? 거리에서 하나야마는 본격적으로 무사시와 격돌하게 되는데 훈도시 차림으로 거건을 날려 무사시를 날려버렸습니다. 날아간 무사시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려 두 번째 거건을 날리지만 무사시에게 반격당하면서 권골이 칼에 베이게 됩니다. 이후 하나야마는 무례를 사과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무사시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세상살이의 의리 때문에 끝을 내겠다고 선언합니다. 허나 무사시는 하나야마가 바보같이 솔직히 맞서고 이름까지 대는 사이에 완벽하게 회복했다며 더 꿈을 대면 끝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이에 하나야마는 주먹을 휘두르고 무사시는 검으로 막아냈음에도 팔을 완전히 베지 못했고 검이 꽂힌 채로 날아오는 하나야마의 주먹을 무사시가 회피하고 등을 뱁니다. 무사시가 하나야마의 등을 수차례 베었지만 뼈 하나조차 끊어내지 못했다며 놀라워합니다. 하나야마는 자신의 주먹에 박힌 칼을 자기가 가져봤자 소용없다면서 돌려주는데 이 광경을 본 무사시는 뭐 이런 놈도 다 있냐며 폭소를 터뜨립니다. 칼을 돌려받지 않으려 하는 무사시에게 칼을 던져 돌려주고 거건을 휘두르지만 이를 회피한 무사시에게 4번의 검격을 맞게 됩니다.
엄청난 소리가 날 정도의 공격이었지만 치명상까지는 입지 않았고 하나야마가 손을 내밀었는데 무사시는 그것을 악력 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악력으로 무사시를 압박하면서 그 후 아이언클로를 시전하며 마운트하지만 두개골을 부수지는 못했고 무사시에게 옆구리를 베이게 됩니다. 하지만 배에 미리 감아둔 붕대 덕분에 완전히 끝나진 않고 바퀴가 나타나 붕대에 와일드 터키를 끼얹으면서 더 단단하게 조여매주고 이를 본 무사시는 검 두 자루를 들어 2000릴류를 사용해 하나야마가 공격할 틈도 없이 계속 베어버립니다. 무사시가 결정타로 하나야마의 척추를 크게 베어버리지만 워낙 단단한 하나야마의 신체를 토막내는 데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참격으로 인해 하나야마는 자신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무사시는 하나야마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바퀴가 그 이상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나섭니다. 이후 경시총감 우츠미와 마주 앉아 약속을 가능한 한 지켜보려 했다고 말하고 야쿠자에게 감사의 고개를 숙이려는 우츠미를 말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에게 자신의 등에 문신인 협객서기가 계속 서 있느냐고 묻자 바퀴가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서 있다고 말하자 하나야마는 자신의 패배를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이후 우츠미가 경찰대원들을 소집해 하나야마를 구급차에 태워 긴급 수송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퀴도 2부에서는 지하투기장 파이터 대 스모협회 5대5 매치편에서 3명은 외눈, 1명은 외파리인 장애인협회 파이터들 대 리키시들의 대결에서 시부카와와 도포의 뒤를 이어 지하투기장 파이터 진영의 세 번째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상대는 마에가시라인 샤치오코.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샤치오코의 인터뷰 같은 연출이 나오는데 하나야마가 샤치오코를 거건 한 방에 다운시켜버립니다. 샤치오코는 두 번째 거건을 맞자마자 그냥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고 정신을 차렸을 땐 하나야마는 옷 매무새, 헤어스타일까지 정리하고 주먹을 날리기 전에 벗었던 안경까지 다시 쓰고 담배를 꺼내려는 걸 보게 되자 샤치오코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야마의 강력함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악력입니다. 트럼프 카드 덱을 손가락으로 누른 부분만 똑 떼어버리듯 찢어버리며 이 악력을 이용한 악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상대의 사지를 양손으로 잡고 조이면서 그 안에 모인 피로 혈관을 터뜨려 파열시키는 기술입니다. 작중에선 아버지 유리 차이코프스키, 스펙이 이 기술에 당했으며 본인도 사용하기 꺼리는지는 불명하나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 악력과 체중에서 나오는 펀치는 작중에서 거건이라고 불리며 덩치가 큰 리키시마저도 한 방에 실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흉악 사용수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스펙마저도 무호흡 연타를 사용하다가 거건을 한 대 맞자 정신이 잠시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하나야마는 맹수는 굳이 훈련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일절하지 않은 순수한 타고난 신체 스펙 그 자체이며 그의 강력함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하나야마는 타고난 강력함에 비해 정작 대전 승률 자체는 좋지 않은데 이유는 언제나 정정당당한 승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하투기장 전사들은 대체로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뭐든 서슴지 않고 하는 편이지만 하나야마는 상대가 다운됐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상대가 일어나 다시 덤비거나 패배를 인정하길 기다리며 상대의 공격을 절대 피하지 않고 저기 옆나라 근육쟁이처럼 다 맞아주다가 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야마의 외전 스카페이스와 키즈츠라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키즈츠라는 우리나라의 두사부 일체와 다소 비슷하게 야쿠자 두목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이야기이며 스카페이스는 뒷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GM과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에서 스카페이스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GM의 생김새가 쥐남의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하나야마는 고등학생이 맞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큰 손에 비해
작은 물통같이 생긴 와일드 터키라는 독한 양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키즈츠라의 내용에 따르면 공부는 성실히 하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우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바퀴월드 레귤러급 등장인물 중 특히 스펙과의 결투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준 하나야마 카오루. 그의 강력함과 특유의 뚝심은 볼 때마다 이게 하나야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하나야마의 상대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앞으로 어떤 전투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